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PPC 광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좀 이상하게 잡긴 했지만 아마존 PPC 광고를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단순하게 상품을 홍보한다 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보다 뭔가 좀 아마존 상품 판매 단계마다 필요로 하는 전략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다르게 아마 사용을 하고들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저도 처음 들어본 방법이라서 한번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마존을 하시다 보면, 판매하시다 보면, 특히나 이제 PL을 하시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포기를 하고 싶어지죠. 그러니까 저도 하면서 굉장히 여러 번 포기를 하려고 했었다가 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연이 있으니까 계속 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 PL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매가 안 되는 거가 있죠. 판매 안 되는 거는 PL 뿐만 아니라 RA를 하던 아마존 이외의 곳에서 하던 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겪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몇 달씩 중국에 있는 제조사랑 설왕설래하고 겨우겨우 사기를 안 당하고 미국에 보내가지고 FBA 입고까지 시켰는데 팔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 몇 달 동안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한 게 전혀 보상이 되지 않으니까 들어간 비용도 있지만 판매가 안 되는 거는 그런 게 좀 힘들죠. 열심히 준비를 해서 FBA로 넣는데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사지 않는 그런 상품이 됐을 때 좀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아마존 PPC라는 게 있는데, 이 PPC를 돌려야 판매가 된다더라 라고 해서 되게 비싸게 주고 아마존 광고를 돌리는 거죠. 근데 광고를 돌리니까 수익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몇 달 동안 해서 겨우겨우 팔아놓으니까 수익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또 포기하고 싶어요. 이거 내가 계속 해봐야 아마존만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건 하나도 없네 하면서 이제 포기를 하고 싶어지죠. 그리고 광고를 안 돌리면 또 팔리지가 않으니까 안 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존 PL 셀러는 정말 다양한 이유로 자주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PPC라는 게 나오는데, PPC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되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 툴이에요. 예를 들어서 키워드 리서치를 하려고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키워드가 아마존에서 제일 링크도 많이 되고 검색도 많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당연히 판매를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많이 써먹던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방해를 하기 위해서 쓸 때 경쟁 상품 키워드를 찾아내서 계속해서 거기에다가 광고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거기에 노출이 되고, 이제 노출이 되다 보면 경쟁 상품이랑 같이 판매가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frequently bought together라고 하는 영역에 이게 플러스 돼가지고 계속 그게 패키지 상품으로 떠요. 그럼 이제 진짜 방해를 하는 거죠. 니께 팔릴 때마다 내 것도 팔린다, 약간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으로 좀 많이 썼었어요, PPC를. 원래는 처음에는 강의할 때는 이제 키워드 리서치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판매하는 방법, 이것도 A코스를 최대한 낮추는 방법으로 해서 강의를 했었지만, 실제로 제가 사용하던 방법은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지금 아마존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구글 SEO로 처음에 인터넷 마케팅을 시작한 사람들은 약간 블랙햇스러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정석대로만 쓰고 하는 거를 이렇게 재밌어하지 않아서 이런 식의 약간 변칙적인 방법으로, 불법은 아니니까 변칙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 더 재밌고, 아마존에 상품 파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서서히 멀어진 거긴 한데, 이런 식의
방법은 사실은 공격적인 방법이죠. 실제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가 요즘 제가 들은 방법은 내 상품 리스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존 PPC를 쓴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들은 거고, 실제 이 영상 혹은 이제 블로그로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글을 쓸 때 그 원 베이스가 된 그런 미국의 레딧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한 글이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하고 쓰는 거라서 그 링크는 나중에 뭐 여기 아래나 제 블로그에 가시면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어떤 식으로 써야 상품 리스팅을 보호하는 건지 한번 보시죠. 요게 상품 보호거든요. 잘 보시면 요게 광고죠. 그리고 요것도 광고고, 아까 전에 제가 경쟁사 방해하기 위해서 쓴다는 것도 frequently bought together 요 영역이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내 상품과 혹은 내 브랜드 상품들을 광고를 해서 어디를 봐도 내 브랜드 상품밖에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수성전 혹은 내 상품, 내 브랜드를 보호하는 PPC 활용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마존을 쓰는 이유가 그 온라인 이커머스라고 하는 큰 영역에서 보면 뭐 쿠팡도 있고 옥션도 있고 네이버 쇼핑도 있고 해외는 아마존도 있고 이베이도 있고 뭐 라자다도 있고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 중에서 굳이 아마존을 쓰는 이유는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트래픽이 제일 많아요. 뭐 전환율도 좋긴 한데 그건 뭐 다른 데 거는 제가 안 해봐서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이 이유 때문이 제일 크거든요. 근데 이 트래픽이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트래픽이 이렇게 막 몰리면 그 중에서 검색을 해서 특정 리스팅을 클릭을 하면 리스팅 페이지로 가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 사진이 리스팅 페이지잖아요. 그럼 이 리스팅 페이지에서 아마존이 무슨 일을 하냐면 광고도 여기에 넣고 여기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또 다른 리스팅 페이지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있으면 옆에 추천하는 영상들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걔네들이 계속해서 컨텐츠를 추천하고 하는 것처럼 아마존도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 그 사이트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뭐 로그인이라고도 하고 사이트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다양한 유사한 상품 혹은 관심 있어 할 만한 상품 계속해서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을 저처럼 방해하는 목적으로 쓰면 여기에서 이 상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명세나 신뢰도나 상품의 그 뭐 리뷰 개수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클릭을 할 건데, 그 클릭을 해서 이 상품이 가지고 온 트래픽을 제가 이 아래나 여기 브랜드 디스플레이 영역에서 뺏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열심히 하면 frequently bought together 여기에서도 뺏어갈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남이 갖고 있는 브랜드 파워, 상품 파워를 뺏어가는 게 공격적인 사용이에요. 근데 수비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지 못하도록 내 상품, 내 브랜드에 내가 광고를 해서 걔네들이 가지고 갈 만한 영역을 뺏어버리는 거죠. 그게 보호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개념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아마존이 트래픽을 갖고 와서 그 트래픽의 일부를 상품 리스팅에 보내주고, 그 상품 리스팅에서 어쩌면 버릴지도 모르는 트래픽을 다른 상품 리스팅으로 보내서 아마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판매를 유도하는 것을 편승해서 사용하던 게 옛날에 공격적인 방법이라면, 그 편승을 싹을 잘라주는 게 수비 방법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일단 일반적인 아마존 PPC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예전에 아마존 PPC 광고가 처음 일반 셀러들에게 공개됐을 때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때는 진짜로 아마존이 정말 셀러들을 챙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해였지만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마존 강의를 했었지만, 광고 강의를 했었지만, 그 에이코스가 1% 정도 됐었어요. 제가 할 때는 0. 몇 프로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저는 한 이제 1%에서 5% 내외였거든요. 근데 1%라는 게 와, 에이코스가 좋네라고 생각하고, 혹은 아니 거짓말이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단순 수치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에이코스가 1%라는 건 상품이 광고를 통해서 구매가 되면 그 매출액의 1%가 광고 비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광고 자금만 있으면 제가 광고를 돌릴 때마다 그 광고 비용의 100배가 매출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 에이코스 1%라는 거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매출이 100배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존 PPC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정해진 트래픽에서, 아까 여기 말씀드린 일반적인 인터넷에서 아마존에 들어온 거에서 광고로 들어서 이렇게 넣는 거니까, 아마존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은 그 단기간에 무지하게 늘어나진 않아요. 근데 광고를 돌리는 사람들은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빨리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이 에이코스가 급격하게 1%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한 1, 2년 전부터 아마존에서 판매를 시작하신 분들은 에이코스 1%는 헛소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에이코스 1%가 나온 적이 거의 없으니까. 지금은 평균적으로 8%에서 41%라고 해요. 어떤 카테고리에서 판매하는지에 따라서. 근데 일반적인 신규셀러 분들이 PPC를 돌려보시면 보통은 에이코스가 100% 내외로 나오죠. 물론 이제 100% 내외인 거를 보고 이거 안 되겠다고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 최적화를 좀 하시고 키워드 찾아내는 방법을 좀 알아내시면 뭐 40%, 뭐 진짜 운이 좋은 8%까지 낮출 수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도 뭐 포기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아무래도 FBA 수수료랑 합하면 좀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옛날에 에이코스 1% 때는 뭐 FBA 비용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계속 팔면 되니까 진짜 큰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 PPC의 종류가 있어요. 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아마존 PPC 설명이고, 종류가 이제 제가 아는 건 3가지인데 뭐 앞으로 몇 개 더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아마존 광고, PPC 광고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스폰서드 프로덕트 광고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스폰서드 프로덕트 광고는 요 아래에 있는 요 아래 스폰서드 프로덕트, 혹은 이제 상품 검색했을 때 그 중간중간에 스폰서드라고 나오는 그런 게 스폰서드 프로덕트고,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있어요.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광고는 여기 이 영역에 있는 게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아마존 뿐만 아니라 아마존 네트워크에 다양하게 이제 뿌려지는 그런 광고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폰서드 브랜드인데, 이거는 제가 사진이 지금 없어가지고 그 아마존 검색하고 계시면 맨 위에 특정 브랜드 상품만 쪼로록 나오게 하는 광고가 있거든요. 맨 상단에 있는 건데, 이 3가지가 좀 일반적인 광고고요. 아마존 스폰서드 프로덕트는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시니까 뭐 추가로 설명드릴 거 없을 것 같고, 디스플레이 광고는 그 베타 중이거든요. 사실 공식적으로는 베타 중인 광고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갖고 계신데, 그 얼마나 좋은 광고냐면 상품을 타겟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심사도 타겟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리마케팅도 가능한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스폰서드 프로덕트 광고가 구글 키워드 광고를 따라했다면,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광고는 페이스북을 따라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이스북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비스무리하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광고. 그러니까 관심사, 상품, 그 다음에 그 리마케팅, 이 3가지가 가능한 광고입니다. 스폰서드 브랜드는 브랜드 등록을 해야 되는 거라서, 뭐 PL 하시는 분들 중에서 브랜드 리스팅 하실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PL인데 안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브랜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 사용해보니까 도움을 못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초기에 브랜드 알리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데요.
그 광고는 뭐 여기는 세 가지 이외에도 마찬가지지만 좀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브랜딩 광고는 사실 바로 세일이랑 연결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사람들 눈에 최대한 많이 띄게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처음 이제 론칭한 브랜드라서 브랜딩 파워가 약할 때는 당연히 브랜드 광고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프라임 고객도 그렇고 다양한 아마존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아마존에서 이렇게 광고를 보고 상품을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검색하는 것마다 계속해서 똑같은 브랜드가 나오면 그 광고 자체가 오랫동안 자주 나오면 아 이게 괜찮은 상품인가? 라고 이제 슬슬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브랜딩 광고는 초기에는 사실 직접적으로 세일이랑 연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해주시면 브랜드 파워를 빌드업 하는 데는 이제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꼭 계속 사용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리스팅 사수 방법인데 그 어떤 광고 등이 있는지 알았으니까 활용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그때 읽었던 레딧에 있는 내용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그 아래에 있는 링크나 뭐 제 블로그에 있는 링크를 따라서 가시면 되고, 상품 유형이 어떤지에 따라서 다른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되지만 저는 일반적인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요거를 다시 상기시키면 돼요. 이 상품 페이지로 오는 게 다른 데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데로 안 가게. 그러니까 내 상품 혹은 내 브랜드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 트래픽이 제일 많거나 판매가 제일 많이 되는 상품에 키워드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스폰서드 프로덕트는. 그래서 키워드, 그 상품 혹은 그 브랜드 키워드로 계속 광고를 해서, 그러니까 A라는 상품이 제일 인기가 많은 상품이면 여기에 있는 해당 키워드로 내 상품 중에 B, 내 상품 중에 C, 내 상품 중에 D를 여기에다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상품 키워드에다가 계속 광고를 하면 리스팅에도 나오겠지만 여기에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나오게 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삼고 계속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폰서드 디스플레이는 이 상품을 타겟으로 해서 하고, 이제 좀 자금이 남으시면 그 다른 A, B, C, D 이런데 어떤 그 트래픽을 리마케팅 하셔도 되죠. 그리고 스폰서드 브랜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 등록을 하셔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만약에 등록을 하셨으면 지금 에이코스가 제일 낮은 광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브랜딩은 바로 세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면 브랜딩 자체가 되니까, 그리고 또 에이코스는 낮으니까 계속해서 초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을 때 그분이 말씀하신 케이스 스터디의 이제 스크린샷인데요. 판매는 한 2억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에이코스가 12%라고 돼 있죠. 제일 낮을 때가 아마 10.92%였나 봐요. 그러니까 에이코스 10%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걸 업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10%까지 나온 거고, 실제로는 이제 한 20%만 돼도 감사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출이 나오는데 에이코스를 이렇게 낮출 수 있으면 계속해서 광고비를 때려 넣으면 좀 더 빨리 브랜드도 살아나고 상품 판매도 살아나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한번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아마존 PPC 광고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 거에 전 좀 놀랐어요. 저는 항상 공격용으로만 썼는데 특히나 이렇게 수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발상의 전환은 못했어서 되게 반갑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다른 분들도 알고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소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혹시 지금 아마존에서 PPC 돌리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공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존 PPC를 공격이 아니라 판매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수비용을 위해서는 어떻게 쓰는지 또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